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비로운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휴식 시간이나 일하는 동안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항상 냄새가 먼저 도착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도 아니라 소리조차 아닌 차갑게 식은 약품 냄새와 썩은 금속, 오래된 살같이 섞인 냄새였다. 그 냄새가 퍼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다음날 사라졌다. 그 병원에서는 죽은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은 아무도 무섭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몸이 먼저 알았다. 어릴 적부터 나는 병원 체질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자주 아팠고 자주 입원했고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는 집보다 익숙했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이 기피하던 그 시골 병원 분원으로 발령이 났을 때도 나는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거긴 냄새가 이상해. 동기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병원 냄새야 다 비슷하지. 그때는 몰랐다. 냄새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병원은 산 중턱에 있었다. 예전에는 요양병원이었고 그보다 전에는 일제강점기 때 군의소였다고 했다. 건물은 리모델링을 했지만 바닥의 균열과 천장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특히 지하 병동.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고 출입문에는 늘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밤에는 절대 내려가지 마. 첫날 근무를 마치고 선배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왜요? 그녀는 대답 대신 문 앞에 놓인 작은 그릇을 가리켰다. 그 안에는 쌀과 소금이 섞여 있었다. 여긴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 이 병원에는 밤마다 지켜야 할 사소한 규칙들이 있었다. 야간 근무 중 휘파람을 불지 말 것, 환자 이름을 크게 부르지 말 것, 새벽 3시 이후에는 빈 병실을 확인하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냄새를 따라가지 말 것. 처음 그 냄새를 맡은 건 근무 3일째 밤이었다. 복도 끝 사용하지 않는 병동 쪽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왔다. 약품 냄새 같기도 했고 오래된 피 냄새 같기도 했다. 코끝이 얼얼해질 정도로 차가운 냄새.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바라봤다. 그 순간 복도 끝에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야. 다음 날 아침 야간 근무를 함께 섰던 행정직원 한 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없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말했다. 또네. 마치 비가 온다는 사실을 말하듯 담담하게. 나는 그제야 이 병원이 왜 사람을 오래 붙잡지 못하는지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얀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환자의 가슴에서 차가운 김이 천천히 새어나왔다. 마치 몸 안에 겨울을 가둔 것처럼. 나는 매번 꿈속에서 그 냄새를 맡았고 깨어날 때면 손끝이 얼어 있었다. 침대 옆에는 언제나 같은 물건이 있었다. 깨진 약병 하나. 어느 날 밤 응급실에서 소동이 있었다. 실려온 노인은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했다. 냄새가 따라와. 그의 천은 정상인데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어떤 냄새요? 그 순간 노인의 눈이 나를 정확히 바라봤다. 네가 맡은 그 냄새. 그리고 그는 내 손목을 붙잡았다.
소나기 힘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약을 받지 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이 되었다. 그날 새벽 나는 병원 뒤편에서 무당을 만났다. 누군가 불러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병원 건물을 한참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다. 여긴 병원이 아니야. 그럼요? 병든 운을 가두는 곳이었어. 그녀는 땅에 소금을 뿌리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새어나오고 있어. 나는 물었다. 막을 수 있나요? 무당은 나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대신 받을 수 있어. 그때 내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래된 병, 끝없는 입원. 나는 대답했다. 받을게요. 무당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고했어.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모든 것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됐고 병원에서의 내 평판도 좋아졌다. 원장님은 나를 따로 불러 지하 병동 관리 업무를 맡겼다. 아무나 못 맡아.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네가 잘할 것 같아. 지하로 내려가는 문은 그날 처음으로 열렸다. 문이 열리자 그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차갑고 오래된 냄새. 그리고 벽마다 붙어있는 이름 없는 환자 기록들. 사진은 없고 사인도 없었다. 대신 모든 기록에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냄새가 빠져나감.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환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은 내 얼굴이었다. 가슴에서 차가운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누군가 옆에서 속삭였다. 액땜이지.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병원에서 누군가는 항상 대신 썩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냄새는 끝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이라는 걸. 지하 병동을 맡은 뒤로 나는 이상할 정도로 그 냄새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문을 열 때마다 숨을 참고 들어가야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냄새가 없으면 불안해졌다. 마치 누군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지하 병동에는 사용 중지된 병실이 여럿 있었고 그중 한 칸은 항상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규정상 모든 병실은 잠가야 했다. 하지만 그 문만큼은 아무리 잠그려 해도 다음 날이면 다시 열려 있었다. 선배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거긴 네가 맡아. 그 말투에는 부러움도 동정도 아닌 안도가 섞여 있었다. 그 병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 하나, 심전도 모니터, 그리고 오래된 약장. 약장 안에는 라벨이 지워진 유리병들이 줄지어 있었고 모든 병 바닥에는 얇은 성에처럼 하얀 기운이 맺혀 있었다. 손을 가까이 대면 차가운 냄새가 손등을 타고 올라왔다.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편해졌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은 숨이 덜 차.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대신 숨이 막히고 있구나. 병원에서는 사소한 사고들이 늘어났다. 환자가 아닌 직원들이 다쳤다. 계단에서 미끄러지고 이유 없이 쓰러지고 갑자기 기억을 잃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모두 지하 병동 근무를 대신 섰던 사람들이었다. 그때마다 원장은 조용히 말했다. 액땜이야. 마치 당연한 자연 현상처럼. 그리고 그 사고가 있을 때마다 지하 병동의 냄새는 조금씩 옅어졌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검사 결과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밤 지하 병동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규칙 위반이었다. 밤에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다. 문 앞에 서 있던 것은 그 노인이었다. 며칠 전 응급실에서 죽은 노인.
그의 피부에서는 김이 나고 있었고 발밑에는 차가운 냄새가 고여 있었다. 약을 받지 말랬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내 뒤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이젠 내 차례야. 그 순간 약장 안의 병들이 한꺼번에 떨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무당이 다시 병원에 왔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였네. 멈출 수 없나요?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끊는 게 아니라 넘기는 거야. 그녀는 내 손에 작은 병 하나를 쥐어주었다. 유리병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손바닥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이 병이 가득 차면 네가 끝이야. 나는 물었다. 그럼 그 다음은요? 무당은 멀리 병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 사람. 그날 이후로 나는 병원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 휴가를 내면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졌고 병원을 비우면 지하 병동의 냄새가 폭발하듯 퍼졌다. 사람들은 나를 피하면서도 어딘가 의지했다. 당신이 있으면 병원이 조용해.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밤마다 나는 그 병실에 서서 병을 확인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병은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럴수록 내 가슴에서는 이상하게도 냄새가 나지 않았다. 아직은 괜찮다는 뜻이었다. 어느 새벽 지하 병동의 문이 완전히 열려 있었다. 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병상이 하나 더 놓여 있었다.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나를 보며 말했다. 다들 그렇게 시작해. 그 말과 함께 병 안에서 처음으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 사람은 환자복도 보호자 팔찌도 없었다. 심전도 모니터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동자가 지나치게 맑았다. 나도 예전에 여기서 근무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간호사였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약사, 그러다 냄새를 맡았지. 그가 웃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차갑게 가라앉았다. 넌 아직 운이 남아있네. 그날 이후 지하 병동에서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더 생겼다. 그 병상에는 절대 이름을 붙이지 말 것. 원장은 그 병상을 보자마자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쌀과 소금을 더 올려놓았다. 꽉 차가면 알아서 정리될 거야. 나는 물었다. 사람이잖아요. 원장은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아니, 용기야. 약사였다는 그 사람은 밤마다 나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자신을 중간이라고 불렀다. 다들 처음엔 조금만 대신 받으면 괜찮을 줄 알지.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근데 이게 차는 속도가 사람마다 달라. 나는 물었다. 그럼 당신은 왜? 그는 대답 대신 입김을 내뿜었다. 입김은 병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누군가는 끝까지 가야 병원이 멈춰. 어머니의 상태는 기적처럼 좋아졌다. 의사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 정도면 퇴원도 고려해 볼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하 병동에 그 병이 떠올랐다. 그날 밤 병은 눈에 띄게 무거워져 있었다. 손에서 놓치면 깨질 것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 병상 위의 사람은 처음으로 신음을 흘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다. 병원에서는 더 큰 사고가 났다. 청소 직원 한 명이 지하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날 병은 절반 이상 채워졌다. 아무도 그 직원의 죽음을 깊이 말하지 않았다. 야간에 괜히 돌아다녔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했다. 나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다.
울음은 차갑게 식어 바닥에 떨어졌다. 그 냄새가 내 눈물에서도 나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 알았다. 무당이 마지막으로 병원에 왔다. 그녀는 병을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었다. 생각보다 빨리 찼네. 방법이 없어요. 무당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네가 선택해야 해. 뭐요? 누가 대신 완전히 들어갈지. 그 말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질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병실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숨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 순간 지하 병동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규정에도 없는 경보음이었다. 지하로 내려갔을 때 그 병상은 비어 있었다. 대신 약사였던 그 사람이 병을 안고 서 있었다. 이제 알겠지. 그는 웃으며 말했다. 선택은 항상 늦어. 그의 몸에서 차가운 김이 폭발하듯 새어 나왔다. 병은 넘치기 직전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새로운 병상 하나가 더 놓여 있었다. 아직 깨끗한 침대였다. 새로 놓인 병상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해 보였다. 지하 병동의 모든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데도 그 침대 위만은 마치 방금 햇볕을 받은 것처럼 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약사였던 남자는 그 침대를 보자마자 미묘하게 눈을 피했다. 저건 원래 없던 거야. 나는 병을 꼭 쥐었다. 유리 너머에서 하얀 김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누가 눕게 되는 거죠? 그는 아주 작게 웃었다. 마지막 사람. 그날 이후 병원 전체가 묘하게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속삭이지 않았고 불평도 줄었다. 마치 모두가 같은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어머니는 퇴원 날짜를 잡았다. 짐을 싸면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여기 냄새 이상 러페닝 head glitch? Stop. I must continue Korean properly. Continue. 새로 놓인 병상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해 보였다. 지하 병동의 모든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데도 그 침대 위만은 마치 방금 햇볕을 받은 것처럼 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약사였던 남자는 그 침대를 보자마자 미묘하게 눈을 피했다. 저건 원래 없던 거야. 나는 병을 꼭 쥐었다. 유리 너머에서 하얀 김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누가 눕게 되는 거죠? 그는 아주 작게 웃었다. 마지막 사람. 그날 이후 병원 전체가 묘하게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속삭이지 않았고 불평도 줄었다. 마치 모두가 같은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어머니는 퇴원 날짜를 잡았다. 짐을 싸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기 냄새 예전이랑 달라졌구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숨결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차갑지도 썩지도 않은 정상적인 사람의 숨. 그 순간 지하 병동의 병이 심하게 떨렸다. 퇴원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지하 병동 근무에 섰다. 약사였던 남자는 그날따라 말을 아꼈다. 그는 병상 옆에 앉아 자신의 손을 오래 바라봤다. 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은 이미 거의 가득 차 있었다. 조금만 더 채워지면 유리 표면에 금이 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 가슴에서는 이상하게도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다. 마치 이미 비어있는 사람처럼. 새벽 3시, 규칙상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 병동의 형광등이 한꺼번에 깜빡였다. 약사였던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왔어. 뭐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새 병상을 가리켰다. 그 침대 위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그림자가 천천히 형체를 갖추고 있었다. 사람의 형태였지만 얼굴은 없었다. 다만 가슴 부분에서 익숙한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차갑고 이미 많이 맡아본 냄새. 저건 누구예요? 약사였던 남자는 눈을 감았다. 지금의 너야. 그 말과 동시에 병이 내 손에서 스스로 미끄러졌다. 유리가 깨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병은 바닥에 닿자마자 사라졌다. 대신 그 냄새가 병동 전체로 폭발하듯 퍼졌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공기가 아니라 겨울을 들이마시는 기분. 그때 어디선가 무당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넘길 기회는 딱 한 번이야. 나는 몸을 돌려 약사였던 남자를 보았다. 그는 이미 병상 위에 반쯤 겹쳐 있었다. 미안하다. 그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너는 나보다 더 많은 걸 지키잖아.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은 이미 끝나 있었다. 약사였던 남자의 몸은 완전히 병상과 하나가 되었다. 얼굴 없는 형체는 천천히 사라졌고 지하 병동의 냄새도 점점 옅어졌다. 형광등이 다시 안정적으로 빛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문제 없이 퇴원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지하 병동은 다시 잠겼고 문 앞에는 쌀과 소금이 정갈하게 놓였다. 약사였던 남자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록에도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을 떠났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며칠 전 새로 지은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지하에 이상한 병상이 하나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차갑고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냄새.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가볼게요. 새로 생겼다는 요양병원은 바닷가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외관은 깨끗했고 로비에는 소독약 냄새와 바닷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아직은 차갑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대신 직원 전용 계단이 하나 있었고 그 아래쪽은 출입 금지 테이프로 대충 막혀 있었다. 밤마다 냄새가 올라와요. 관리 직원은 나를 보며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차가운데 싫진 않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익숙한 표현이었다. 지하에는 아직 병동이라 부르기 어려운 빈 공간이 있었다. 벽도 병실도 없는 콘크리트 방. 그 한가운데에 문제의 병상이 놓여 있었다. 깨끗한 흰 시트, 온기 없는 침대,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작은 유리병 하나. 나는 그 병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전에 내가 들고 있던 병과 똑같았다. 아니, 조금 더 얇고 조금 더 투명했다. 새 병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 병상 옆에서 첫 근무를 섰다. 아직 아무도 눕지 않은 병상. 하지만 새벽 2시쯤 공기가 달라졌다. 차가운 냄새가 천천히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쌀과 소금을 병상 아래에 놓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네가 설명해 줄 차례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약사였던 남자. 그는 이전보다 훨씬 흐릿했지만 분명히 서 있었다. 여긴 아직 준비도 안 됐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그날부터 나는 이 병원에 머물기 시작했다. 정식 직원도 환자도 아닌 이상한 위치로. 냄새는 서서히 진해졌고 병은 아주 느리게 차기 시작했다.
아직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번엔 조용하네. 그 말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젊은 요양보호사 하나가 병상 앞에서 오래 서 있는 걸 봤다.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춥지 않아요? 내가 묻자 그녀는 웃었다. 이상하게 편해요. 그날 밤 병은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운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무당을 찾지 않았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멈추지 않는다. 다만 관리하는 사람이 바뀔 뿐이다. 새벽 병상 위에 형체가 나타났다. 이번엔 얼굴이 있었다. 낯설지 않은 얼굴. 나였다. 조금 더 늙고 조금 더 말라 있었다. 여기까지 왔네. 그 형체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지. 나는 병을 들어 올렸다. 손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아침이 되었을 때 요양병원 지하에는 병상이 하나 더 늘어나 있었다. 2개의 침대, 2개의 병.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원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할 뿐이었다. 나는 지상으로 올라왔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에는 아무 냄새도 없었다. 아직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새 병원이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차가운 냄새를 처음 맡게 된다. 그때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지. 병원 냄새는 다 비슷하다고. 그 생각이 가장 처음 드는 순간 이미 늦었다는 걸 그 사람은 모를 것이다. 요양병원에서 나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다. 출근 기록도 근무표도 없었지만 밤이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불렀다. 아라에 좀 봐줄 수 있나요? 그 말에는 늘 같은 기운이 섞여 있었다. 불안도, 두려움도 아닌 안도. 지하로 내려갈수록 냄새는 점점 분명해졌다. 차갑고 숨결을 잡아끄는 냄새. 하지만 예전 병원과 달리 이곳에서는 아직 쌀과 소금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병은 이상할 만큼 빠르게 찼다. 어느 밤 임산부였던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쓰러졌다. 아이의 심장은 문제가 없었지만 그녀의 천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나는 지하 병상 앞에 섰다. 2번째 병은 이미 절반 이상 하얀 김으로 차 있었다. 약사였던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번엔 네가 말해줘야 해. 나는 병상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건 대신 받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병은 조용히 반응했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이 조금씩 변했다. 이유 없는 무기력, 설명되지 않는 죄책감, 밤마다 반복되는 꿈.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닌 한을 조금씩 나눠 가진 얼굴들이었다. 나는 그걸 보며 알았다. 이번 병원은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떠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건 축복이 아니었다. 연장이었다. 어느 새벽 나는 병상 위에 누워 보았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눈을 감자 내가 지나온 병원들이 겹쳐 보였다. 산속 분원, 지하 병동, 이름 없는 기록들. 그리고 항상 같은 냄새. 그때 내 옆 병상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아기의 울음. 울음은 차갑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서 아주 희미하게 냄새가 났다. 아침이 되자 나는 다시 일어났다. 병상은 비어 있었고 병은 조금 더 차 있었다. 아무도 내가 누워 있었다는 걸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했다. 그게 이 구조의 방식이었다. 기억은 항상 필요 없는 것부터 지워진다. 지금도 나는 병원 근처에 산다.
정확히 말하면 어느 병원이든 갈 수 있는 거리에서. 가끔 새로 지은 건물 앞을 지나면 나는 잠시 멈춘다. 유리문 너머로 아직 차갑지 않은 공기를 느낀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조금만 기다려. 언젠가 누군가가 그 냄새를 처음 맡고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이상하네. 병원 냄새가 이렇게 차가웠나? 그때 나는 천천히 뒤돌아서 그 사람을 볼 것이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해줄 것이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파치대.